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조합 단면도 대표적인 이제 두 번째 형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명칭으로는 계단 단면도입니다. 조합 단면도에서 이제 평행한 단면, 이제 예전에는 전에 했던 건 이제 각도를 가진 단면이죠. 두 개 이상의 단면인데 두 개 단면에 이제 각이 달랐어요. 이번엔 평행하게 위상이 다른, 그러니까 단면을 친 거리가 다른 어, 단면 두 개 이상 조합되는 형태의 조합 단면도를 사용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저희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이제 본체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제 단면 안 친 걸로 보고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여기에 이제 정중앙, 그러니까 우측 면도에서 봤을 때 정중앙을 자른 이제 여기 이쪽 구멍이 있고, 그 다음에 하부에도 구멍이 뚫려 있죠. 여기 볼트 홀. 나서 여유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위상이 요 중심이 아니라 이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쏠려 있거나 이쪽으로 쏠려 있거나. 이럴 때 이 두 개를 이쪽 면에서 한꺼번에 단면을 치겠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단면도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쨌든 얘도 중심을 기준으로 위로 수직하게 이렇게 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중심을 기준으로 수직하게 자를 거기 때문에 두 면이 평행하죠. 내가 바라보는 시선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는 다르지만 평행하다. 자, 이거를 이제 하나의 도면을 표현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주느냐. 이제 그 형태가 기본적으로 이제 계단, 평행하게 되니까 이제 잘린 형태가 계단 형태로 나온다 해서 계단 단면도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자, 얘를 복사해서 가지고 가가지고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단면선 그리는 요 기호는 여기서 전에 했던 거에서 갖고 와서 쓸게요. 갖고 와서 여기서 쓸게요. 그래서 여기서 카피로, 굳이 뭐 새로 그리느라 시간을 낭비하긴 그러니까. 전에도 이 이제 절단선 그리는 기호 그리는 방식에 대해서는 단면도 할 때 초창기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고, 그 다음에 저번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렸으니까 뭐 그 영상을 계속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 여기를 이렇게 자를 겁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선생님 여기를 잘라도 되고 같은 구멍이 여기도 있는데 여기를 잘라도 되는데 왜 여기서 자르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자, A자가 이렇게 겹치네요. 겹치면 이건 뒤로 보내주면 되겠죠. 이렇게 밑으로 뒤로 보내주면 돼요. 어차피 저렇게 뒤로 보냈으니까 형식을 맞춰가지고 뒤로 보내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원통 같은 중심으로 하고 있는 동심원이 여러 개죠. 이러면은 이 원 전체를 다 가를 수 있을 때까지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얘를 좀 내려주죠. 이렇게 요 정도까지 내려와서 꺾을까요? 여기서 RO, 여기서 복사 C를 하고 90도를 돌리겠습니다. 90도. 그렇죠? 이렇게 되고, 여기서 수직하게 하니까 자, 요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요게 여기 수평선까지 오도록 PER 퍼펜디큘러로 여기까지 올려줄게. 그리고 이제 CO 카피로 요 끝점을 잡아서 이제 여기다가 하나 복사를 해서 붙여주고요. 그다음에 조인으로 이렇게 두 개 합쳐주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두 개 합쳐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ISO 국제표준 규격인 ISO 그리고 이제 그걸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 KS 규격은 자, 요새 최신 그 규격에 의하면은 이게 기본입니다. 절단선 요렇게까지만 그려줘도 돼요. 여기 이제 제가 절단선을 이렇게 일부러 다 이렇게 그렸지만 그리지 않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만 해줘도 맞는 거다. 그러니까 간혹가다 3D 프로그램 저렇게 절단선이 나온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이 잘못됐네라고 오해하지는 마셔라. 물론 저도 저렇게 표현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거 절단선이 명확하게 그려져 있는 형태가 더 마음에 드실 거고, 이게 당연히 마음에 안 들 겁니다.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렇게 되면 진짜 절단선이 명확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어떻게 절단했는지가 좀 애매하다 보기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가 최신 트렌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는 사람 편하게 그리라고 그렇게 해준 거겠죠. 어쨌든 별로 마음에 드는 형태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중심선을 연장을 해서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연장을 해서 MA 속성복사로 중심선을 변경을 해서 이렇게 절단선을 명확히 그려주는 게 더 보기 낫다. 뭐 이제 중간에 요거 자른 거는 이제 어차피 얘를 다 포함하면 되고 얘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스트레치로 좀 나 좀 낮춰줄까 뭐 이렇게 낮춰줄까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이거는 뭐 나는 뭐 이렇게 맞춰주던가 아니면 뭐 적절히 저는 높이를 얘랑 맞출까요? 얘랑 맞출게. 여기서 높이를 쟤랑 맞춰서 여기 중심선이 돌출된 높이를 맞춰서 뭐 이렇게 해준다든가 뭐 이거는 개인의 자유예요. 뭐 위로 아까 위로 한 거나 이거나 근데 이제 위로 한 거보단 이게 낫겠죠. 왜냐면 이 절단선이 차지하는 공간 자체가 적어요. 적어서 이 공간 자체도 줄여주는 쪽이 낫습니다. 저 같으면 이제 아마 이렇게 정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주고 이제 이거에 의해서 이제 단면이 어떻게 정리되느냐 이걸 이제 여기다가 그려줘야겠죠. 그걸 한번 그려줘 보면 일단은 이제 단면이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어떻게 나눠지는 거냐?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단면 하나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면 하나 이 두 개가 이제 조합된 형태다. 이렇게 잘린 단면 여기 두 개가 조합된 형태로 표시가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단면 여기하고 여기가 나눠지는데 중간에 이제 이렇게 단면을 치면 단면이 아닌 허공인 영역이 있어요. 그 부분이 갈라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높이는 갖고 와줘야겠죠. 갖고 와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는 파단된 파단선이니까 가는 실선으로 표현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단면이 쳐진 거니까 기존에 이제 단면 정리된 것처럼 이제 여기는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고 리브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단면에는 포함을 안 시키니까 리브는 리브 형체를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파단되건 말든 여기 리브가 여기까지 단면이 쳐지는데 어차피 리브는 단면 제외니까 밑에는 단면 안 쳐진 거고 어차피 단면이 안 쳐진 형태로 이렇게 통합이 돼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상부는 다 단면이 쳐졌으니까 여기서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 신속 선택 퀵 셀렉션 셀렉트 그 다음에 여기서 도면층의 숨은 선 K 자 그리고 이제 이 숨은 선들을 전부 다 외형선으로 변경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요 상부의 단면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하부 단면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단면이 쳐졌으니까 저 구멍의 중심을 기준으로 여기 이렇게 쭉 이어진 형태로 될 거고요. 숨은 선은 당연히 이제 안 그려주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반대쪽도 마찬가지. 여기 면 전체를 친 거니까 양쪽이 다 단면이 쳐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숨은 선도 사라지겠죠. 그리고 여기 숨은 선은 이제 외형선으로 변경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단면이 쳐지게 되면 이제 요 부분만 쳐졌으니까 요쪽에 있는 요 튀어나온 요 리브는 단면이 안 쳐진 부분입니다. 안 쳐지니까 이제 그건 쭉 이어져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해치가 들어간다 그러면 H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사 쪽도 이제 확대를 해서 여기도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되면 여기도 들어가겠죠. 여기는 이쪽은 안 들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여기 들어가고 이쪽에서 이제 여기 들어가고 이쪽은 이제 안 들어가겠죠. 여기 조그만 건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서도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서도 조그만 두 군데는 선이 걸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 영역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영역 들어가고 여기도 조그만 데는 안 걸칠 것 같네요. 이렇게 들어오죠. 자 그래서 다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전부 가는 실선으로 변경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홈에 오셔가지고 도면층 가는 실선이다.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이제 여기서 계단 단면 이게 왜 계단으로 불리는지는 이제 이해하셨죠. 땅 스텝을 한번 밟아줄 수 있는 계단의 형태다. 이게 이제 요게 지금 평행한 단면이 두 개가 나와서 그런데 뭐 세 개가 나온다든가 네 개가 나온다든가 그러면 더 계단 같아지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계단 단면도다라고 많이 부르는데 뭐 그런 정식적인 명칭이 있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니고요. 계단 형태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좀 부르기 편하게 이 전에 했던 그 회전 타입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부르는 명칭이 없어가지고 회전 단면도 없이 회전 단면들은 원래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으니까는 그거랑 이제 겹치다 보니까는 정확한 명칭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애매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3D CAD에서도 이렇게 계단 단면을 구성하면 이제 똑같이 이렇게 단면이 쳐질 거예요. 단면이 쳐지는데, 저는 한 가지 이제 그 3D CAD에서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게 이제 파단선이잖아요. 파단선인데, 파단선은 절대 이제 실선, 그러니까 일직선, 직선을 띄면 안 돼요. 앞에서 우리가 파단선, 얘기 몇 번 나왔지만, 부분 단면도 할 때 얘기 나왔잖아요. 원래 이렇게 물결 모양을 사용을 한다. 이 물결 모양 또는 이제 직선 형태인데 중간에 지그재그가 한번 들어가는 직선이 있죠. 둘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는 건데 얘도 파단선이고 얘도 파단선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거 부분 단면 할 때 이렇게 굳이 저렇게 치면서 이거 할 때 이렇게 치더라고요. 이렇게 치고 2D로 할 때도 이렇게 치시더라고요. 근데 애당초 이제 파단선을 물결 모양으로 하거나 아니면 일직선에 지그재그가 들어간 걸 하기로 한 이유는 이걸 이렇게 그려놓으면 잘못하면 이걸 형상선으로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형상선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얘도 원래 이제 저게 지금 저렇게 그려지면 안 되고 SPL 스플라인으로 자, 여기 찍고 직격 끄고 이제 여기서 대충 이렇게 와서 이제 여기 다시 끝점을 툭 자, 그렇게 해서 엔터 자, 끝내고 얘는 지울게요. MA로 속성복사하고 이제 얘는 지우고 설사 이렇게 조합 단면을 계단 단면으로 썼다고 해도 제가 생각했을 땐 저기는 파단선이니까 무조건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맞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거는 좀 의견이 많이 갈려요. 저 빼고 거의 대부분의 설계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계단 형태로 직으로 잘랐는데 왜 저기 파단선을 물결 무기로 하냐. 그냥 직으로 하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경향상 많은데 그거는 우리가 제도상에서 선의 형태를 지정할 때 약속과 어긋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파단선을 쓰는 거는 거기를 직으로 자르면 안 되니까 그런 게 아니라 파단선을 그냥 저렇게 일직선의 형태로 썼을 때 그게 이제 형상선과 오인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계단 형태로 잘랐다고 하더라도 파단선이 돼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게 파단선이니까 이게 맞다. 이렇게 물결 무늬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잘렸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필이면 거기를 그렇게 자르냐. 반대쪽도 자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계단 단면을 쳐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계단 단면을 쳐도 되는 건데 대부분 이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게 형상이 대칭이잖아요. 대칭도면은 여러분들 이제 뭐 제가 아직 대칭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했지만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이미 이제 공부를 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대칭도라는 게 이렇게 이제 대칭 형상의 절반을 잘라가지고 해주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대칭도를 쓰시는 분들이 이런 이제 태클을 많이 달아요. 왜 거기를 치냐? 거기를 치면 이렇게 대칭도를 못 만들지 않냐? 그쵸? 여기가 없어져야 되는데 단면을 치니까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여기서 계단 단면 치려면 이렇게 쳐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저걸 저렇게 자르는 순간 여기는 얘가 안 보이는 거죠. 잘려가지고 없어졌잖아요. 아예 이 리브가 없어지는 거예요. 리브가 없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게 요 리브는 또 그 단면 제외잖아요. 제외니까 이거 처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는 끊기고 여기는 안 끊기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없는 노릇이고 되게 애매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형상이 중간에 끊기는 식으로 계단 단면을 구성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못 쳐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여기서 계단 단면을 썼다고 한다면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데 썼다고 한다면 여기서 대칭도의 표시는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것까지는 인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요렇게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평행한 두 개의 단면을 표현을 해준 거, 이런 것들을 계단 단면도로 한다. 그래서 이제 1번은 요 계단 단면 써서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주면 여기 이제 구멍 뚫린 거 다 표현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수문선이 다 없어져요. 수문선을 표현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단면도의 거의 핵심은 저 수문선을 안 그리기 위해서니까. 여기서도 수문선 이제 이거 필요 없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뭐 자꾸 뭐 그 제도 이론에 써 있거나 그런 막 뭔가 꾸며놓은 말, 단면의 형태를 뭐 자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뭐 신의성이 좋게 표현하기 위해서 뭐 그런 말들을 수식어를 붙이는데, 결국 단면도는 손재도 할 때 수문선 그리기 귀찮아서라는 그런 포커스가 커요. 물론 앞에서 제가 몇 번 설명을 했을 거예요. 수문선으로 표현했을 때 겹쳐지는 단면이 있어요. 위치가 다른데 겹쳐지는 단면. 그런 게 많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럴 때는 단면도를 무조건 써야 돼요. 그때는 무조건 필요한, 단면도가 진짜 제대로 정확하게 필요한 순간은 그런 순간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순간은 수문선으로 표현해도 전혀 겹쳐 있는 것들이 없잖아요. 이거는 굳이 단면도가 필요한 순간은 아니다.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면도를 쳤던 이유는 손제도로 이 수문선을 그리기 어려웠기 때문이다라는 걸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자꾸 제가 이해시키는 게 3D로 넘어가는 순간에도 계속 이 옛날 형태의 이런 도면 전개 방식을 계속 고수를 하려다 보니까 3D 프로그램하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왜 기능적으로 이런 걸 할 수 있게 제공을 하지 않느냐라고 싸우는데, 그게 3D 프로그램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대가 바뀌었고 환경이 바뀌었고 더 이상 수문선을 그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더더욱이나 3D 같은 경우는 수문선을 지가 알아서 구분해서 자동으로 그려주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는데, 자꾸 거기서 옛날 방식의 이런 단면을 쳐야 되는 이런 강박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꾸 프로그램 탓만 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작업 스타일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허용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단면을, 계단 단면을 쳐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굳이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 있냐, 뭐 이렇게 해봤자 어차피 이제 여기 리브하고 여기 치수는 분명히 간섭이 돼요. 여기서 나오는 치수는 분명히 간섭이 될 것이다. 물론 좀 감속되는 양이 줄기는 하지만, 그리고 원래 이걸 제대로 그리면 이렇게가 아니라 그랬죠. 이걸 제대로 그리면 이렇게니까 이렇게라고 한다면 아예 간섭이 안 돼 버리죠.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굳이 그럴 필요 있냐. 요새 스타일에 맞추면 그냥 이렇게 해줘도 된다. 이렇게 표현해줘도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굳이 거기다 단면을 치겠다고 한다면, 굳이 그래도 이 상황에서 나는 단면을 쳐야지, 그리고 해칭이 들어가야지만 그 단면의 형태가 그러니까 해칭이 들어가는 순간 단면의 형태가 좀 더 명확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아예 그냥 수문선만 있는 것보다 그냥 해칭이 없이 이렇게 외형선으로만 이렇게 논다, 단면을 할 때 그렇게 한다면 얘랑 차이가 없는 건 맞는데, 만약에 해칭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단면의 형태가 좀 더 명확하게 부각돼서 보이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사실이긴 한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기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죠? 여기서도 계단 단면을 써도 상관없지 않냐? 그래서 이제 얘를 갖다 붙여놓고 계단 단면을 쳐볼게요. 그래서 이제 굳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요거 이제 그대로 둘까요? 어차피 쓸 거니까. 요건 이제 안 쓸 거니까 지워버리고요. 요건 이제 직각 형태를 쓸 거니까 계단 단면은 저렇게 안 나오니까, 결국 이제 여기 와서 끝나는 건 여기서 이렇게 끝날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끝날 거고,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 구멍에 4분이 여기니까 여기까지는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단면에 여기까지 포함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살짝 뒤로 오는 형태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어차피 원의 가장 큰 원의 4분이 여기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필요한 선은 요 두 선 사이에 있어줘야 되는 거죠. 절단이 되는 부분은 요 사이에 있어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두 점 사이 중간 해주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XL 미드 비트윈 투 포인트, 여기 원의 4분과 그 다음에 여기 원의 4분 사이, 이렇게 절단선을 잡아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잡아주고 이제 트림.
그리고 MA 절단선이니까 1.3선 중심선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CO 잘못했네요. 복사로 이제 이쪽 끝을 잡고 가야겠죠. 그게 편하겠죠. 이렇게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복사로 이제 이쪽 끝을 잡고 이렇게 붙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R로 복사 C를 하고 90도 로테이트로 복사 C를 하고 90도를 돌려주면 되고 CO 카피 여기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조인 하나로 합쳐주고요. 여기도 조인으로 하나로 합쳐주고요. 이렇게 된다. 이제 이렇게 계단 단면 이것도 이제 계단 단면이죠. 계단 단면을 쳐주면 될 거다 라고 하면 이제 저걸 이제 계단 단면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얘는 나눠질 게 없어요. 나눠질 게 없어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 다 단면 쳐였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기를 단면을 치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이제 얘네 둘은 사라져야죠. 여기에서는 이제 이쪽 구멍은 사라져야죠. 이렇게 돼야죠. 여기서는 직으로 쭉 왔으니까 이걸 굳이 이제 이렇게 디귿자로 한 번 더 여기 한 번 치고 들어가서 이렇게 치고 굳이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그럴 필요 없죠. 왜냐면 이 네 개는 다 공통적이니까 이쪽에 중심의 위치만 표시가 돼 있으면 되고 이렇게만 표시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신속 선택 오른쪽 클릭 퀵 셀렉트 신속 선택 해주고 이제 도면층에서 수문선에서 오케이 해주고 수문선 하나 선택했으면 여기서 이제 외형선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이제 여기서 계단 단면을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 요 리브는 단면 제외죠. 단면 제외니까 이제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 상태 그대로 그려주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H 여기다가 해칭을 이제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MA 속성복사로 갈게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속성복사로. 그래서 이제 실제 이렇게 계단 단면을 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는데 대부분 이제 이 형태를 고집을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이제 얘 같은 경우도 이제 굳이 이 형태를 쓴 거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대칭이잖아요, 위아래가. 그래서 이게 대칭도로 표현하기 위해서 반을 자르려고 하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그 대칭도라는 걸 잘 쓰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실무 쓰면 이제 이게 더 맞다. 이렇게 하고 여기는 치수 기입하는데 크게 문제는 안 돼요. 단지 이제 치수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직경이 나왔을 때 좀 길게 빠진다. 어차피 앞에 이제 파이가 붙어 있으니까 조금 길게 빠진다. 이렇게 좀 길게 빠져 나온다라는 게 문제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저게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쳐주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마다 이제 생각의 차이인데 근데 이렇게 쳐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낫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대부분 이 형태에서는 이제 조합 단면도에서 회전형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가장 권장드리는 거는 이제 굳이 내가 이제 이 문제를 푼다고 한다면 표준적인 시중에 돌고 있는 표준적인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제안을 드리자면 이렇게 쳐라. 중요한 거는 키홈이 있는 쪽을 스트레이트로 치시고요. 그 다음에 키홈이 없는 쪽을 대각으로 쳐라. 그것만 이제 유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쳐주는 게 가장 합리적인 이제 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번 시간에 말하고 싶었던 건 바로 이런 거죠. 평행하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조합을 해서 준다.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 계세요. 선생님 여기 자르긴 둘 다 이제 단면이긴 한데 여기 면이 나눠져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파단선 하단선이 이렇게 그려져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파단선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해칭도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서 이렇게 끊기고 여기는 구분이 되게 다른 각도로
하단된 부분이 구분이 되게 다른 각도로 MA를 해버렸더니 각도까지 맞춰졌네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그래야지 이면은 이면이고 이면은 이면이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도법상에서 조합 단면도라는 건 이 두 면을 한 면인 것 양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회전형 봤을 때도 뭐 중간에 여기서 각이 져서 이제 여기서 꺾여서 갔다고 해도 그 꺾인 부분을 별도로 표기하거나 그러진 않고 양쪽 해칭의 방향도 이제 반대로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오해하지는 말자. 저 파단된 부분에 의해서 이거를 나누진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두 면이지만 이게 마치 한 면인 것이냐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올바른 방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것이 계단 단면도다. 이번 시간에는 좀 쓸데없는 얘기를 좀 덜 해서 그런지 이게 빨리 끝났네요. 그래서 이제 한 30분도 안 돼서 끝났는데 요게 이제 계단 단면도다라는 거를 아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다른 단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전에 영상 마무리 멘트까지 다 했는데, 아마 이게 지금 이 영상 그 뒤에 마무리 멘트 뒤에 붙을 거예요. 뒤에 붙을 건데, 한 26분 정도 촬영을 했는데, 그 다음 거를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 거는 설명이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영상을 따로 찍는 것보다 그냥 뒤에 붙여버리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조합 단면도 이제 저희가 회전형 조합 단면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단 단면도라고 하죠. 그래서 평행한 두 개의 단면 이상, 두 개 이상의 단면을 가진 이제 평행한 단면을 가진 계단 단면도를 했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설명이 하나 더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죠. 구부러진 관. 등의 단면을 표시하는 경우 그 구분의 중심에 따라 절단을 하고 그대로 투상할 수 있다. 이게 한 가지 있고요. 밑에 거는 이제 위에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쓸 수 있다. 하나의 도면에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회전형이고 회전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계단이죠. 계단 단면도 평행하게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 요 세 번째 게 표시되어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이겁니다. 이거. 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휘어 있는 관이 있는데 휘어 있는 같은 경우 이제 이 경로를 따라서 여기 지금 라벨이 붙어 있죠. 라벨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절단을 해가지고 그 절단한 단면을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 이제 요 경사 부분의 길이를 이제 늘리진 않습니다. 그냥 여기 지금 보면 끝단이 딱 맞게 끝단이 딱 맞게고 요렇게 자르고 바라보는 건 무조건 요 뷰 라벨 방향에서 수직하게 내려서 바라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 세 번째다라는 거고 이제 이거는 이거 보여드리는 걸로 다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관 쪽을 다루냐 저런 파이핑 같은 걸 다루지 않는 이상은 흔하게 쓸 수 있는 영상은 아니고요. 중간 관로가 항상 지금 거의 관로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관로가 형상이 좀 복잡하게 돼 있다라고 할 때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고 뭐 그렇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앞에서 이제 이전에 작성했던 영상들을 제가 잘 생각을 해보니까 단면을 치고 요 뷰 라벨을 안 붙였더라고요. 요거는 다 절단선을 다 그려놓고 뷰 라벨을 안 붙였는데 이거는 이제 반드시 작성이 되면 여기 이제 조합 단면들은 무조건 요 뷰 라벨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단면 AA 또는 A-A 아니면은 한글로 이제 단면 AA 아니면 영어로 이렇게 섹션 AA 해가지고 반드시 뷰 라벨들이 이렇게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작성이 되면 이제 이렇게 꼭 라벨이 붙어줘야 된다. 요 얘기를 하는 걸 빼먹었어요. 제가 이제 그때는 그 단면 처지는 형태에 대해 설명을 하느라 라벨 붙이는 걸 깜빡했는데 반드시 저렇게 라벨이 붙어줘야 된다까지도 잊지 말아주셔야 됩니다. 조합 단면도는 무조건 뷰 라벨이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 여기서 진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